또 많이 사용되는 약물로 항우울제가 있어요. 항우울제 처방을 하면 환자분들이 간혹 병원으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왜 나한테 우울증 약을 처방했느냐. 미국 척추학회나 국제통증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치료는 크게 약물요법, 재활운동, 시술 및 수술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약물 치료에 대해 환자나 의사 모두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은 약물은 근본적 치료가 아니라 통증만 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의사들은 주로 시술이나 수술에만 집중하다 보니 소염 진통제 정도만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어떤 종류의 약물이 사용되는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 환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절 척추 질환 환자분들은 소염 진통제를 기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약을 오래 먹으면 속이 쓰린 부작용도 있고 약기운으로 통증만 눌러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약으로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처방약이 큰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있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재활 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통증이나 저림 증상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하지 못하면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약해지거든요. 따라서 전문의가 처방한 약이라면 믿고 복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에서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혈관 확장제를 들 수 있는데요. 협착증은 신경관이 좁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신경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다리 저린 증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시면 협착으로 압박된 신경 주변에 혈류가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증상이 좋아져요. 드물게 설사나 구토, 복부 불편감이나 홍조 등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협착증 치료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약물로 항우울제가 있어요. 항우울제 처방을 하면 환자분들이 간혹 병원으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왜 나한테 우울증 약을 처방했느냐. 내가 우울증 치료하려고 서원장 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미국 척추학회나 국제통증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첫 번째 약물로 항우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뇌에 있는 점두엽 피질은 통증과 우울감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항우울제는 이 점두엽 피질의 기능을 높이기 때문에 우울감과 협착증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협착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약국에서 항우울제 처방을 보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편하게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약물로는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협착증으로 신경이 오래 눌리다 보면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손상된 신경세포는 질병의 원인인 협착이 풀리더라도 계속 흥분 상태로 남아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시술이나 수술로 압박된 협착을 해결을 해줘도 여전히 찌릿찌릿하거나 욱신거리는 통증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 때문이거든요. 이때 처방하는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는 통증을 일으키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진통작용까지 일으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존 진통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증상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전에 약을 먹었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처방하고 싶습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 근육 이완제가 있습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은 아프고 저린 증상 때문에 반사적으로 근육이 수축해서 몸이 딱딱해지기 쉽거든요. 이렇게 근육이 굳어지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근육 이완제를 소염 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해서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은 아니지만
어패류나 간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B12가 있어요. 협착증이 오래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 12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신경 손상의 회복이 촉진됩니다. 따라서 정식 약제는 아니지만 환자분들에게 권유하는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서 사용되는 약물 치료의 종류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상이 좋아졌다거나 속이 쓰리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약물의 용량이나 이 사용 기간을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은 디스크의 노화를 앞당기기 때문에 치료 중에는 꼭 금연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